안녕하십니까. 세바시대학 8기 스피치 수료생 온앤온 성장연구소의 이성아입니다. 여러분은 압구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압구정 오렌지족 혹은 유재석 씨가 부른 압구정 날라리라는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압구정은 그저 서울의 한 지역 이름이 아니죠. 이곳은 부의 상징이자 때로는 특권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 압구정동의 며느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 말이 시가 되었는지 저는 정말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압구정동 며느리가 아닙니다. 대신에 압구정동 며느리로 가지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저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문득 이런 기적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서 길을 걷다 눈물이 흐를 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저만의 남다른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꽃게를 잡는 어부셨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선 비늘이 잔뜩 묻은 축축한 전대에서 구겨진 지폐를 이렇게 꺼내서 한 장 한 장 정리하시며 저에게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교과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저는 준비도 없이 친구를 따라가 입사 원서를 낸 항공사에 단번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입교육이 끝난 후 3개월 만에 우수 승무원으로 선정되어서 전례 없는 신입이 사장님 표창을 받은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저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지에 적힌 답대로 결국 최상의 답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압구정동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빈민촌 소녀가 압구정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 같았지만 저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압구정 며느리로 살기 시작하며 저는 더 이상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투, 목소리 톤,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바꿔야 했고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삼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라는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아한 목소리와 걸음걸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상위 1%의 삶이라고 해서 더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특권의식에 지배를 당하며 폭언과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고통도 조용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마음대로 친구를 만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허락도 없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서 얼굴이 하얗게 되어 부른 배를 움켜잡고 뛰어 들어온 후 약 20년간 마음 놓고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5년 정도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랬듯이 진짜 나라는 존재보다 보여지는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의 내면은 병들어갔고 결국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90% 이상의 확률로 악성 종양 소견을 보이는 종양들이 계속 발견되었고 그것을 떼어내기만 하면 이건 암인 것도 암이 아닌 것도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 지인은 저에게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서도 사리가 나오냐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오며 버티고 있던 제 정신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울증은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지만
이전부터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받지 못했던 저는 계속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정신병원에 처넣겠다는 말로 더 큰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제 너의 숙제는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며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혼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는 탈출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감옥 아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제 모습에서 탈출해 진정한 저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압구정 며느리로 살았던 시절이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해놓은 이상적인 것들이 모두 정답일 리 없으며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압구정 며느리라서 행복하고 괭이부리 마을에 살아서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20년 전 제가 꿈꾸던 삶을 다시 찾아가 살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3년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실패로 많은 것을 잃기도 하였고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시 일어나며 지금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어깨가 부러져 10개의 핀을 박는 사고를 당했을 때도 저는 수술한 며칠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 서는 이 순간도 저의 도전 중 하나입니다. 비록 현실에 고단함이 있더라도 저는 스스로 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120살 될 때까지 살아갈 예정입니다. 정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에 도전하고 이루어가는 삶 자체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진리는 있습니다. 삶의 모든 답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